달서구 의회가 내홍에 빠졌습니다. 한 의원이 구설수에 오르며 잇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보다 500원 오른 4,500원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기사들은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 의회가 내홍에 빠졌습니다. 의회에 소속한 의원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논란이 된 의원은 지난 6월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윤리위원회에 넘겨진 바 있는데요. 해당 의원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율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본회의 도중 A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권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습니다. A 의원이 품위유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 의장은 A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소명 자료를 의회 사무국 직원이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거하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 의원이 지난 6월 공무국외연수 도중 다른 의원의 음주 행위와 교육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열리게 됐습니다. A 의원은 최근에도 상임위원회 회의 현장을 위원장 허가 없이 녹취하다 적발됐고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개인 과제물을 수정해달라는 이른바 갑질 행위로 또다시 돈마에 올랐습니다. 자문위원 내용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28일입니까? 목요일 날 결정할 거고, 그때 의장이 이제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서 직권 상정된 그 내용을 윤리위원회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A 의원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자 서 의장을 비롯한 달서구 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 A 의원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A 의원과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봤지만 오히려 A 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태도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등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하며 의회 내부의 신뢰와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의회 내부 자정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한계에 넘어선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A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 행위와 교육 불참 논란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다며 자신은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홍린 달서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대구시당이 올 들어 2차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을 끝까지 보호하라고 주문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태도에 비참함을 느낀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시당의 입장에 대해 지난 6월 시당 당직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이후 이 당직자를 마주할 수 없어 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보다 500원 오른 4,500원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택시기사들은 반기는 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김민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은 4,000원, 130m를 갈 때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지난해 1월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택시 기본 요금을 현재보다 500원 오른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한 건 지난 18일. 주행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 요금도 시간대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 기사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의 기본 요금이 4,800원임을 감안하면 그나마 낮은 수준입니다. 그때는 한 7만 원, 8만 원, 10만 원 해집니다. 그 매일 나오면은 지금은 뭐 그때보다 오히려 못해요. 이 동덕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적게 하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은 적게 하는 사람은 한 6만 원. 서울은 10시부터 할증 들어갑니다. 11시부터 40% 할증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구는 11시부터 20% 그게 끝입니다. 요금도 기본 요금도 마찬가지고 4,800원 대구 4,000원이고 대구는 500원 올랐다 해도 그래도 서울보다 약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야간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실정이고 안 그래도 장사 안 되지만도 일단은 뭐 다른 데보다는 많이 몰리도 어느 제값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금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택시비가 오르는 것 자체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택시를 자주 이용을 안 하잖아, 그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데 혹가다 하면서 바쁠 때나 이거 할 때 그때는 택시를 이용해야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없는 서민층에서 요금이 오른다 하면 좀 문제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대로 시행하는 게 안 낫겠나. 대구시는 다음 달 중에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분과위원회를 열고 4,500원으로 도출된 안건을 최종 심의할 방침입니다.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는 최종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수도권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 대출길이 막히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전 청약을 받고 수년간 자금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택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오산 세교 신도시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사전 청약받은 이모 씨.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부족한 잔금은 디딤돌 대출을 받아 메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분양권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에선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아예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대출이 안 되면은 다른 신용대출이나 뭐 은행권 대출을 뭐 이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주택 관련해서는 좀 큰 신용대출도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디딤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디딤돌에 맞춰서 이제 주택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부터 장만하고 자녀 계획을 세우려 했던 꿈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월세로 사는 경우는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고 한 곳에 정착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못 갖게 됐다. 아이를 좀 출산 계획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이달 초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청약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 당첨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주택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택지 개발지구로 본격 입주가 시작된 오산 세교 신도시는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살기도 하고 뭐 월세에서 전세로 살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부동산도 활발히 움직이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막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4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들의 저금리 대출을 막아 피해가 막심하고 이미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기다리는 서민들은 갈 길을 잃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을 잡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관리에 나섰다는 입장.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하면서 서민대출 옥죄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금이 어떻게 쓰였다거나 고갈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쓸 사안이 아니게 되고 현재로서는 집을 살려는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층들에게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의 대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디딤돌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이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참사 발생 10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안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선 주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추모 공원의 위치를 두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반대 주민들은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 가칭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주민설명회. 시작부터 찬성 반대 주민 간의 실랑이로 고성이 오고 갑니다. 이 자리에서 안산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에 봉안시설과 전시시설 등으로 구성된 추모 공간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목청을 높여 반발했습니다. 추모 시설을 조성하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왜 시내 한복판의 공원에 지어야만 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다 좋아요. 공원 하는 거 다 좋은데 왜 낙동강을 굳이 그 가랑 유원지 그 한복판에다가 안산의 앞마당에다가 꼭 해야 되는지. 건립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양보하겠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걸 찬성하는 주민들도 마이크를 잡았지만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 공간에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짓는 게 당연히 합당하잖아요. 찬성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이런 가운데 직접 상황 정리에 나선 이민근 안산시장은 건립 장소는 이미 자신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결정된 것인 만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에 국회의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김도하에 안산시는 땅을 제공하고 이날 설명회에서 안산시는 추모시설 건립 공사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몸을 써서라도 공사를 막아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달서구 신당동 주민들은 동네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 명칭에 마을 이름인 신당을 병행 표기해 줄 것을 오랫동안 요청해왔습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고 또 주변 대부분 마을 이름이 역사 명칭에 반영돼 있는데 신당만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요구에도 달서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인데요.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서구 신당동 주민들은 2005년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할 때부터 계명대역에 신당이라는 마을 이름을 병행해 사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걸 만들 때 행정기관에서 우리 동네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영명을 정해놓은 어떤 만드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단위별 농촌으로 봐서는 마을로 봐서는 우리 동네가 달성군에서는 두 번째 큰 동네였습니다. 자연부락으로서는
그래서 신당동 가는 역이 없으니까 우리가 섭섭해서. 주변에 보면 대부분 마을 이름이 영명에 반영돼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신당마을이 영명칭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타지에서 올 때 그 영명이 없으니까 자기도 옛날부터 다 배놨습니까? 지역이 전다 그 발전이 되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동덕위에서 온다 하면은 그 영명이 없으니까 고향을 찾아 잘 못 와요. 그런 불편도 많고. 신당동 주민들이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신당이라는 마을 이름을 계명대역과 함께 쓰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독 달서구만 묵묵부답입니다. 달서구 문화환경국에 대한 달서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명이 빠진 게 대구에는 신당동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신당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사가 대구시에 전달됐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이라도 변기도 아닌 뒤에 갈로 열고 부엌이라는 이 조그마한 지역의 소망을 1차적인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 부기를 하나 바꾸면서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표지판부터 해서 안내 표지판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영명을 바꿀 경우 부대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원을 신청한 신당동 주민들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달서구에는 최근 영명이 바뀐 같은 2호선 내 다른 역을 거론하면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쪽에 영명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성구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알파시티라 하는 큰 스케일이 수성구의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떤 한 지역의 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호선 안에서 영명 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때 계명대역의 신당 부기를 함께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달서구가 주민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돈이 문제라면은 이게 우리 청라운동역이나 몇 번 바뀌었습니다. 2호선이. 바뀔 때 그때 돈이 이게 8천만 원이 든다면은 청라운동역 바꿀 때 8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당이라는 왜 부기가 안 됩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계명대역에 신당이라는 영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 측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달서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BTV 뉴스 선혜열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증가했지만 대구는 오히려 3%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청년층의 노후 준비 비율이 낮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과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해 4억 2,523만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위로 2021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더니 전국 평균은 2년 전에 비해 4.9% 올랐지만 대구는 오히려 3%나 줄었습니다. 금융 자산은 증가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물 자산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대구 지역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32만 원입니다. 가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보다도 2%포인트 높았습니다. 일자리 소득이 있는 대구 시민들 가운데 소득 격차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연간 3천만 원 미만 소득은 63.7%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10%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지역 일자리 소득자 200만 명 중 20만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68.7%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청년층의 노후 준비 비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준비 능력 부족을, 청년층은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60살 이상 인구 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나 여행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취미와 소득 창출 그리고 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나 희망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8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공동회장단 임원진을 구성한 가운데 조재구 남구청장을 회장으로 다시 선임했습니다. 조 회장의 임기는 구청장 임기에 맞춰 오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대구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중 개인은 196명 76억 원이고 법인은 67곳 3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113억 원입니다. 체납자 중 최고액은 개인이 11억 4,600만 원, 법인이 6억 1,9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이 넘는 개인은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5회 희망달서 슈품 영상 공모전에서는 나야, 달서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노래에 맞춰 달서구의 다양한 매력과 즐길 거리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달서구의 다채로운 모습을 효과적으로 조명한 점이 특징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구 119 시민안전봉사단이 칠성시장에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화재 예방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안내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구청이 12개 동 통장 150명을 초청해 통장 리더십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한국서비스교육원 김춘혜 원장이 진행했으며 주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중구 달성동에 거주하는 이성현 씨가 중구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성현 씨는 이번 기부가 자신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음을 밝히며 앞으로 매년 성금을 기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성현 씨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은 지역 사회에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수도권에서는 첫눈이 예측될 수 있다는 예보도 나오는데요. 대구에도 첫눈이 내린다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설레는 첫눈,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보낼지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